오늘은 이제 주베룩에 대한 댓글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게 따지면 필러는 괴사 실명 크크 인정. 모든 시술이 다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안전을 확보하고 진행을 한다 해도 우리가 원치 않는 부작용, 원치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적당하게 받는 게 제일 좋아요.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있음. 주베룩과 관계되어 안 좋은 일이 있으신 듯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펜잘 먹고 응급실 오신 환자도 있음. 부작용을 알릴 수 있으나 위협적인 말씨로는 의료인으로서 자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큼 제 기준에서는 눈 및 주베룩 볼륨의 사용은 위험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왜냐면 시간을 돌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위협적인 말씨로 전달을 했습니다. 볼페임 땅콩형 얼굴엔 뭘 해야 되나요? 지방 흡입 후 부작용입니다 라고 이제 써주셨는데, 이분이 지방 흡입을 하셨던 안 하셨던 나이가 들어가면서 볼에 페임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자리가 페일 때 해도 되는 거 딱 알려드릴게요. 필러, 그 다음에 주베룩 볼륨 하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 하셔도 돼요. 필러가 주는 장점은 한 번의 시술로도 즉각적인 볼륨 업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어요. 주베룩 볼륨은 PDLLA라는 성분을 피하 지방층에 주입을 해서 지방층에서 이 주베룩이 볼륨 업의 효과를 주면서 플러스 콜라겐 형성을 도와준다 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옆볼은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주베룩 볼륨은 필러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간격으로 몇 번 진행할 수 있고, 차오르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자 꺼진 부분에는 주베룩 볼륨 말고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필러 부작용이 있었다, 필러가 눈 밑까지 흘러간 적이 있었다. 저도 옛날에 누나가 앞볼 필러를 해줬었어요. 앞볼 필러가 어떤 느낌인지 느껴봐라. 저도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게 눈 밑에 띠가 생겨서 그 필러를 히알라아제를 통해서 히알루론산 필러를 녹였습니다. 필러가 움직이고, 움직인 필러가 어떤 띠를 형성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필러를 다시 하는 게 솔직히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코 옆에 팔자선과 코 사이에 이 삼각형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언가 차올라야 되는데, 조심스럽게 주베룩 볼륨은 할 수 있어요. 주베룩 볼륨을 하되 농도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래도 소량의 필러를 이용해서 코 옆에 삼각형 공간을 채우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릴 수 있고, 다만 팔자선을 기준으로 이 팔자선의 바깥쪽에 이 볼 쪽에 두둑함이 엄청 심하다면 이 두둑함을 먼저 줄여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 자리는 지방이 잘 생기는 자리니까 지방 분해 시술을 팔자선 바깥쪽에 해보고, 플러스 요걸로도 만족도가 적다면 필러나 주베룩 볼륨을 이용해서 요 코 옆에 안쪽의 삼각형을 채워보는 시술은 추천드립니다. 관자놀이나 눈밑 꺼짐은 어떤 걸 해야 되나요? 라는 댓글이 있어요. 눈밑 꺼짐 드디어 나왔어요. 주베룩보다 주베룩 볼륨의 입자가 더 큰데, 이 입자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콜라겐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콜라겐이 생기는 그 정도가 얇고 예민한 피부에는 알갱이가 더 잘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이 좁은 공간에 어떠한 표정도 짓지 않고 얘네들이 올바른 콜라겐을 채울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표정을 찡그리기도 하고 자면서 이렇게 표정도 짓고 하다 보면 수화된 주베룩 볼륨 입자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눈 밑 지방 패드로까지 만약에 주베룩 볼륨 입자가 퍼진다면 지방 패드에 콜라겐이 생기면서 더 두툼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 밑 꺼짐에 대해서는 주베룩 볼륨을 하지 말아라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관자놀이는 할 수도 있죠. 꺼짐을 채운다는 개념에서 필러가 싫다면 해볼 수는 있지만, 이마나 관자 쪽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마와 관자놀이 쪽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볼륨감을 즉각적으로 또 만족스럽게 준다라는 보장이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필러를 하세요. 여드름 페인 흉터에는 뭐가 좋을까요? 예전에 프락셀 받았다가 피부만 예민해지고 효과 하나도 못 봤어요. 여기서 프락셀 받으면 예민해진다, 이거 바로 나오죠. 거의 무슨 기출문제처럼 나왔는데, 프락셀도 상처의 재생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열 자극을 통해서 피부가 손상을 받고, 그 손상을 받은 피부가 재생이 되면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느낌인 건데, 그치만 프락셀이라는 자극은 표피에서부터 진피에까지 굉장한 열 자극을 피부의 모든 층에 주기 때문에 그 방법의 결과물로서 피부 표면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상처 투성 가 되는 그런 예민하고 불안정한 피부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는, 특히 페임의 흉터에 대해서는 주베룩이나 주베룩 볼륨 시술을 실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주베룩 볼륨을 통해서 볼륨 업도 시켜주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상처의 재생에는 콜라겐이 필요합니다. 상처의 재생에는 콜라겐이 필요하니까 콜라겐 형성 인자를 넣어준다는 것 자체로도 흉터의 개선을 근본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거겠죠. 코옆 꺼짐에는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귀족 수술이 나을까요? 예전부터 간간히 귀족 수술을 하신 분들
분들이 팔자에 대한 고민으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귀족 수술을 하고 나서도 팔자 주변의 피부 자체의 탄력이 처지고 늘어지니까 다시 팔자가 보이는 거예요. 귀족 수술을 하더라도 또 꺼진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귀족 수술보다는 필러나 주베룩 볼륨, 그리고 나아가서 피부의 탄력을 올려주는 리프팅 레이저의 반복이야말로 뭔가를 채우고 넣는 시술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팔자 라인에 대한 부분은 꾸준한 리프팅 레이저를 차라리 추천드립니다. 부작용이 없다는 뜻은 효과도 그만큼 적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말씀대로면 효과적인 면에서는 주베룩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뭐 필러도 부작용은 있고 주베룩도 부작용은 있어요. 모든 세상의 이치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필러도 마찬가지죠. 필러도 안전하게 진행을 한다 해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필러의 장점은 즉각적인 해결이 주베룩보다는 용이하다가 있죠. 히알루론산 필러는 히알라제라는 약물로 99% 이상 녹일 수 있기 때문에 필러를 선호하는 거죠. 스컬트라도 비추하시나요? 결절 부작용이 더 크니까. 스컬트라의 입자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스컬트라 하느니 주베룩 볼륨 하는 게 낫죠. 공감에 대한 내용 중에 막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1000% 공감해준다 뭐 이런 분도 계셨고, 문제 생기면 뒷감당은 누가 하느냐, 미친 듯이 맞다가 결절이 왔다. 사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잘 하실 거예요. 많은 원장님들은 잘 하실 건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원장님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병원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절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이 시술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걸 제가 어필을 하는 거죠. 주베룩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베룩만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케이스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주베룩이 주는 위험성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세게 말하는 거고, 제가 자중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정리를 하자면 주베룩 해도 됩니다. 주베룩 볼륨 해도 돼요. 눈 밑에 주베룩 볼륨 굳이 하지 마세요. 딱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